너의 이름은을 보면서 타키가 미치아로 바뀌는 이 장면. 불편하게 느끼신 분 있나요? 대놓고 수위가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대로 트리니티 세븐이라는 애니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어떤가요? 내용을 몰라도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거슬리죠? 이 둘 똑같이 가슴이 나오는 서비스씬이지만 뭐가 다를까요? 이런 서비스씬은 애니 역사 속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팬티가 뜬금없이 나오는 장면들은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건 그나마 나은 장면입니다. 계단을 올라간다는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명분은 잘 모르겠네요. 이런 팬티샷들은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도 엉덩이를 좋아하지만 이런 뜬금없는 장면들은 몰입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니라는 장르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들도 이런 장면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팬티샷들을 비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칭 팬티 애호가로서 저는 오늘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너의 이름은의 장면처럼 수위 높은 장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애니, 특히 모노가타리 시리즈가 그걸 어떻게 해내는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효과적인 예시들을 알아보기 전에 안 좋은 서비스씬이 뭔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불순한 서비스씬을 내용적 그리고 테마적으로 추가하는 게 하나도 없는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면이 통째로 사라져도 스토리, 캐릭터, 분위기가 전혀 안 바뀌면 전 그게 나쁜 서비스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이 장면은 그리자이아의 과실이라는 애니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장면의 의도는 뭘까요? 네, 딱히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관객들에게 꼴림 포인트를 줘서 굿즈를 팔 의도죠. 대사, 상황, 캐릭터와 아무 상관없는 그저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한 샷입니다. 손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 치마가 다 올라갈 만큼 바람을 일으킨 걸까요? 물론 이 작품의 원작이 약겜이라서 타겟층과는 알맞는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상황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히 팬티가 보일만한 로우 앵글이 연출적 의미가 많이 담긴 것도 아니고요. 그 뻔한 팬티가 보였다는 리액션조차 없이 그저 관객들에게 팬티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적인 면에서는 거슬리고 산만하기만 한 연출로 느껴집니다. 그럼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라는 애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그리자이아의 과실보다도 더 과감한 서비스 장면이 나옵니다. 살짝 보여주는 것도 아닌 대놓고 야한 잡지죠. 그럼 이 장면도 똑같이 거슬리는 서비스씬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 장면은 좋은 서비스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서비스씬이 내용을 진행시키는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성적 표현이 금지된 세상에서 야한 잡지들을 뿌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이야기에 성적인 장면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헌터헌터의 액션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누가 트러블의 야한 장면이 나온다고 비판을 할까요? 앞서 소개시켜드린 너의 이름은의 장면도 비슷한 이유로 효과적인 장면입니다. 여자의 몸에 들어온 고등학생 남자가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가슴을 만져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기도 하죠. 관객들이 이야기보다 캐릭터들의 가슴에 집중을 더 하게 되는 순간 몰입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좋은 서비스씬들은 코미디적인 이유든 내용적인 이유든 캐릭터적인 이유든 작품과의 연결성이 느껴지죠. 야한 장면들을 메시지를 위해 사용해서 높은 평점을 받는 에로티카 영화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서비스씬은 단순히 팬티를 보여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리와 캐릭터를 구축시킬 수 있는 장면으로 소화시키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서비스씬을 상징적으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애니인 모노가타리 시리즈의 몇 가지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모노가타리는 앞서 얘기한 애니들과는 살짝 다릅니다. 투러브처럼 대놓고 하렘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노가타리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괴이 해결물이죠. 모노가타리의 서비스씬이 특별한 이유는 캐릭터들의 성장과 감정, 그리고 아라라기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니시오 이시는 캐릭터들의 몸이 아니라 관계를 비춥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팬티로 캐릭터들의 관계를 보여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가타리 시리즈의 첫 시즌인 바케모노가타리의 장면을 하나 봐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몸무게가 사라져버린 센조가하라를 도와주기 위해 집으로 온 장면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장면입니다. 센조가하라는 강하지만 마음을 잘 못 드러내는 캐릭터죠. 여기서는 언뜻 보면 센조가하라의 속옷 차림을 보여주기 위한 불건전한 의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라라기의 반응을 보면 살짝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대부분 아라라기가 옷을 벗고 있는 센조가하라에게서 도망가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샷이 많이 사용되고 집의 구조물들이 둘의 사이를 갈라두고 있죠. 이런 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아라라기는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센조가하라는 아라라기를 대놓고 꼬시고 있죠. 何よ今日のお礼のつもりで大サービスしてあげてるんだからちょっとは喜びなさいよ 속옷 패턴에 대해 물어본다든지 흥분되는지 물어본다든지 피하고 있는 아라라기를 속여서 자신을 보게끔 만들죠. 보통 서비스 씬에서 부끄러워하는 여캐릭터들과 다르게 센조가하라는 자신의 몸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못하고 괴팍한 성격을 가진 센조가하라가 다음 화에 아라라기에게 고백하는 걸 알고 보면 이런 적극성은 스토리적으로도 의미가 있긴 하네요. 이 장면은 센조가하라가 옷을 입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완전히 바뀝니다. 服を着るのは得意じゃないの重たいのよ 가벼워진 몸에 비해 옷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였죠. 음악도 바뀌고 아라라기도 더 이상 센조가하라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라라기는 센조가하라의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재밌게도 이 설명 이후 센조가하라의 몸을 강조하는 샷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니시오 이시는 노출을 그저 자극이 아니라 약점이라는 테마를 시각화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센조가하라를 단순히 서비스 씬을 위한 츤데레로 보는 게 아닌 입체적인 캐릭터로 구성을 시켜주는 거죠. 이 장면은 나중에 센조가하라와 그녀를 질투하는 하네카와의 샤워 장면과 같이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하네카와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캐릭터입니다. 둘이 괴이 관련 비슷한 경험도 공유하고 양부모님들 때문에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던 하네카와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센조가하라를 질투한 자신을 반성하는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成長してない変わっていないだから戦場ヶ原さんがとても羨ましくてそしてとても好きで嫌いになれないんだと思った 여기서는 재밌게도 샤워 전과 다르게 샤워 후에는 아라라기를 좋아하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모습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모노가타리의 서비스 씬의 카메라는 단순히 관객들을 위한 시점이 아닙니다. 캐릭터들이 자신이 표출되고 싶은 모습과 현재의 캐릭터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건 다른 캐릭터들이 나올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라라기를 몸을 사용해서 꼬시려는 나데코라는 캐릭터가 나올 때는 그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유혹하듯이 표현됩니다. 카메라는 대놓고 나데코의 몸을 훑고 어깨 등 나데코가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부분들을 강조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관객들을 보여주기 위한 샷들이 아닌 나데코 자신이 아라라기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을 카메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재밌게도 아라라기는 전혀 동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라라기는 나데코를 전혀 여자로 보고 있지 않죠. 여기서는 아라라기를 보여줄 때 대칭을 자주 사용해서 전혀 동요하고 있지 않는 아라라기의 모습을 강조시켜줍니다. 비슷하게도 시노부가 아라라기와 목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시노부는 아라라기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뱀파이어죠. 여기서 카메라는 나데코의 장면과 다르게 몸을 강조하기 위한 샷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디움 샷이나 풀샷 같은 구도로 평소에 캐릭터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구도를 많이 사용하죠. 이런 느낌으로 노출이 자주 사용되는 애니는 늑대와 향신료입니다. 늑대와 향신료에서 호루는 옷을 벗고 있지만 딱히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건 호루가 늑대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풍작의 신이 옷을 안 입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은 그림자 안에 사는 둘이 어떤 사이인지 보여주는 정말로 좋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노가타리 하면 떠올리는 시노부의 반창고 장면도 둘의 스스럼 없는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네, 반창고도 없이 말이죠. 원화 담당이었던 애니메이터 이무무라 료의 말로는 초기에는 반창고 대신 모자이크로 방송할 계획이었지만 모자이크가 미적으로 너무 튀어서 반창고로 바꿨답니다. 반대로 아라라기가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하네카와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대부분의 장면들이 긴장감 있게 표현되죠. 하네카와와 아라라기 둘 다 서로에게 연애 감정이 있었던 만큼 둘 다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샷적으로 강조도 하고 템포를 죽여서 연애적 긴장감을 만듭니다. 재밌게도 모노가타리의 나레이션이 대부분 아라라기의 시점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키즈모노가타리나 TVA 초반에는 연애적 감정이 남아있던 만큼 이런 성적으로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이 계속되지만 고양이 이야기 이후에는 하네카와의 서비스 씬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점도 둘의 관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비슷하게도 하치쿠치가 나오는 장면은 거의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야하다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죠.
하치코지는 유령이기도 하고 아라라기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도 가볍고 밝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모노가타리의 신빙성 없는 화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배경에 엑스트라가 하나도 안 나오거나 소다치에 대한 이야기를 아라라기가 계속해서 빼먹는 것처럼 하치코지를 추행하는 장면도 아라라기가 자기 자신을 웃기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남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서비스신은 아라라기의 불완전한 시점을 드러내는 장치로도 볼 수 있게 되죠. 어떤가요? 단순하게 야한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서비스신들에 생각보다 많은 관계적 의도가 담겨있지 않나요? 물론 니시오 이신이나 신보 감독이 변태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서비스신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애니들이 서비스신을 위해 장면을 만든다면 모노가타리는 장면을 위해 서비스신을 만들죠. 다음에 애니를 볼 때 단순히 엉덩이 좋다보다 이 엉덩이에 무슨 의도가 담겨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있게 수위 높은 장면을 잘 쓴 애니들을 또 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